절대로 부러지지 않고 굽히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는 종류의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건 시대,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그 강인함을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단련해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무라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얼마나 절제되어 있었고 강했으며 용감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떻게 불굴의 정신이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일본인들은 이것을 하간의 노이시, 즉 강철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노이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련의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강철이 망치질 당하고 달궈지고 식혀지고 다시 망치질 당하여 파괴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수세기 동안 이 과정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무사도, 즉 전사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도, 고통에도, 심지어 죽음 그 자체에도 꺾이지 않는 정신 말입니다. 의지는 정신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약한 사람은 의지도 약해서 쉽게 무너지고 첫 번째 역경에서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피와 땀, 눈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사무라이들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의지를 얻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는 강철의 의지를 만들 것이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변화에 헌신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제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회를 빌려 채널의 콘텐츠를 시청하고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격려의 댓글이든 여러분의 변화 여정에 대한 이야기든 혹은 개선에 대한 열망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댓글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항상 가능한 한 많은 댓글을 읽고 답하려고 노력하며 여러분 삶의 어떤 측면에서든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1장 붕괴.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커스라는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마커스는 맨손으로 기술 스타트업을 일궈낸 34살의 기업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는 사업을 위해 인간관계, 건강, 수면 등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으며 팀은 확장되었습니다. 마커스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 아메리칸 드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큰 경쟁사가 마커스의 제품을 쓸모없게 만드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2명의 핵심 투자자가 등을 돌렸습니다. 팀원들은 배를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항상 문제 해결사였고 낙관론자였으며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텅 빈 사무실에 앉아있던 그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이 없는 자신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정체성은 승리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하고 나니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먼저 찾아왔고 불면증이 뒤따랐으며 그 다음엔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 2주 만에 마커스는 더 이상 기본적인 결정조차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뇌는 단순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압박감은 그가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던 내면의 무언가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때 그의 멘토이자 일본인과 미국인 혼혈 투자자인 제임스 와타나베가 이 붕괴를 알아차렸습니다. 제임스는 일본에서 수년간 전통 도장을 다니며 수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커스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사업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야. 자네는 정신의 문제를 겪고 있어. 자네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 그리고 이제 밀물이 들어오니 기초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거지. 마커스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임스는 계속했습니다. 사무라이에게는 원칙이 있었네. 그들의 정신은 외부의 어떤 상황보다 강해야만 했지. 그들은 그것을 하간의 노이시, 강철의 의지라고 불렀고 이것을 단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 성공이나 매일의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통해서 말이야. 제2장, 불의 원칙. 제임스는 마커스를 도심의 눈에 띄지 않는 지하실에서 운영되는 전통 검술 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장의 관장님은 70대의 노인인 타나카 선생님으로 사무라이 가문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이 마커스에게 처음 한 말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오래된 일본도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강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나. 평범한 철은 약하다네. 쉽게 부러지지. 하지만 철을 1500도로 가열하고 탄소를 더하고 반복해서 망치질하고 물에 담금질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수많은 것을 베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강철을 창조하는 거야. 그는 마커스를 가리켰습니다. 자네의 정신은 지금 그냥 철이야. 무르고 깨지기 쉽지. 첫 번째, 진짜 압박이 오자 변형되어 버렸어. 무사도는 철을 강철로 바꾸는 과정이라네. 하지만 불을 건너뛰고 갈 수는 없어. 마커스는 명상기법이나 정신훈련 같은 자신의 일상에 추가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자네는 여전히 무언가를 더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군. 무사도는 더 많은 것을 더하는 게 아니야. 부서지지 않는 것만 남을 때까지 약한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지. 그 후 몇 주 동안 마커스는 무사도가 동기부여,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해체하고 재구축하는 잔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이 가르친 첫 번째 원칙은 신, 즉 바른 정신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커스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3장, 공허와의 직면. 첫 번째 수업에서 타나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커스는 사업 실패, 돈을 잃는 것,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자네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야.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마커스는 침묵했습니다. 질문은 예상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5분의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마커스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평범해지는 게, 잊히는 게 두렵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실에 가까워졌군. 자네는 평생 이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아왔어. 모든 성공, 모든 노력, 모든 야망, 그 모든 것은 자네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런데 성공이 사라지니 어떻게 되었나? 자네가 한 번도 그것을 직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시 돌아온 거야. 자네는 그저 성취들로 그것을 덮어두었을 뿐이지. 사무라이들에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양의 스토아 학파가 대중화하기 전에 이미 이것을 메멘토 모리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무라이는 매일 자신의 죽음에 대해 명상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완전한 소멸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죽음을 마주하면 사소한 문제들은 힘을 잃습니다. 돈을 잃는 것 어차피 죽게 될 텐데요. 지위를 잃는 것 어차피 죽게 될 텐데요. 대중 앞에서 실패하는 것 어차피 죽게 될 텐데요. 언젠가 우리가 떠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시간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쓰고 물질적인 것을 넘어 진정으로 구체적인 무언가를, 세대를 넘어 이어질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비범한 일을 하라고 말할 때 니콜라 테슬라가 되라거나 인류의 흐름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비범한 업적은 가족의 현실을 바꾸는 것, 자녀나 형제자매, 지역사회에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마커스에게 처음에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하기 전에 20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자신의 최후를 아주 상세하게 시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기능을 멈추는 것을 상상하고 자신 없이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고 결국 그가 쌓아올린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마커스는 이것이 우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타나카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자네가 그걸 우울하다고 느끼는 건 자네가 피하고 있기 때문이야. 사무라이는 피하지 않아.
직면하지. 그리고 죽음을 충분히 자주 직면하게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자네를 지배하지 못하게 돼. 제4장 불의 수행. 첫 주는 심리적인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커스는 자리에 앉아 억지로 끝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의 마음은 가능한 모든 핑계를 대며 저항했습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아. 시간 낭비야. 사업에 신경 써야 해.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주의를 돌렸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든 오랫동안 똑바로 바라보면 그것이 당신에게 가지고 있던 신비한 힘을 잃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덜해 보였습니다. 죽음, 즉 완전한 소멸과 비교했을 때 사업을 잃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라이는 두려움에 대해 깊이 있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지 말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통제하게 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공포 반응을 연구해온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뇌를 두려운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의 반응성이 문자 그대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뇌는 그 자극이 생존에 대한 실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노출 치료의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타나카 선생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커스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네는 육체적 소멸을 마주했어. 이제 사회적 소멸을 마주하게. 그는 무사도의 두 번째 원칙인 즉 힘을 통한 자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비에 도달하기 전에 외부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제거해야 해. 사무라이는 어릴 때부터 대중의 평판에 완전히 무관심하도록 훈련받았어.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인정이 필요한 전사는 통제 가능한 전사이고 통제 가능한 전사는 약한 전사이기 때문이지. 타나카 선생님은 마커스에게 터무니없게 들리는 훈련을 주었습니다. 매주 공개적으로 당혹스러운 행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판단을 불러일으키는 행동 말입니다. 첫째 주에는 공공장소에서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기, 둘째 주에는 붐비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셋째 주에는 번화한 광장에서 혼자 춤추기. 마커스는 저항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게 사업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타나카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자네는 여전히 자네 문제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군. 아니야. 자네 문제는 타인의 인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자네는 사람들이 자네를 성공적이고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해 주길 필요로 해. 그리고 그게 자네를 약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인정이 사라지면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자네는 무너지기 때문이지. 사무라이는 모든 것을 잃고도 온전하게 남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는 외부의 어떤 것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끌어오지 않기 때문이야. 그는 강철이지. 칼도 갑옷도 승리도 아니야. 그저 강철일 뿐이지. 제5장 에고의 죽음. 마커스는 극심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첫 번째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꽃무늬 셔츠에 짝이 안 맞는 줄무늬 바지를 입고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에서 받는 모든 시선이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의 뇌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너를 판단하고 있어. 너 바보 같아 보여. 이건 불필요한 짓이야.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경 쓴 사람들도 그들의 의견이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습니다. 둘째 주, 그는 붐비는 지하철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피함은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불편함은 전적으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미소를 지었고 몇몇은 그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기차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내렸습니다. 셋째 주, 그는 광장에서 혼자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안도감도 편안함도 아닌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자유, 타협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판단받으면서도 온전하게 남을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사무라이는 이것을 무상, 즉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인정도 일시적이고 비난도 일시적입니다. 성공도 일시적이고 실패도 일시적입니다.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당신이 단련한 정신뿐입니다. 제6장 강철 테스트. 마커스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타나카 선생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사도의 세 번째 원칙은 가장 잔혹했습니다. 의, 즉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옳은 행동을 통해 정의를 지키는 것. 철과 강철의 차이를 아나 타나카 선생님이 다시 일본도를 쥐며 물었습니다. 철은 압력을 받으면 휘지, 강철은 형태를 유지해. 철과 같은 정신은 편리할 때 옳은 일을 해. 하지만 강철과 같은 정신은 특히 편리하지 않을 때 옳은 일을 하지. 그는 마커스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사업에 대해 내려야 할 결정이 있는데 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마커스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이 옳았습니다. 몇 주 동안 그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피하고 있던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공동 창업자인 동료를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의욕이 없었으며 회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대화를 피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든 사람에게 더 이상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는 감정적인 편안함을 정의보다 우선시하고 있어. 타나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게 철이야. 철은 눌리면 찌그러지지. 자네는 불편함을 피하려고 자신의 진실성을 짓뭉개고 있어. 강철은 타협하지 않아. 강철은 개인적인 비용과 상관없이 행해져야 할 일을 해. 그리고 자네가 그걸 배우기 전까지 자네는 압박 속에서 계속 부서질 거야. 사무라이에게는 길이, 즉 감정보다 의무를 우선한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잔인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 때 그것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주군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본 사무라이는 목숨을 잃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맞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마커스는 3일 동안 그 결정을 두고 괴로워했습니다. 회의 일정을 잡으려고 전화기를 들 때마다 그의 마음은 수천 가지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나아질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불공평한 걸지도 몰라. 한 달만 더 기다려볼까. 하지만 넷째 날 그는 강철을 기억했습니다. 강철은 타협하지 않는다. 강철은 압력 속에서도 형태를 유지한다. 그는 회의를 잡았습니다. 제7장 불가능한 대화. 그 대화는 마커스가 인생에서 겪은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습니다. 친구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12년간의 우정이 45분 만에 파괴되었습니다. 마커스는 패배감과 감정적으로 파괴된 느낌을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것인지, 그럴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장에 도착했을 때 타나카 선생님은 그를 보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이 느껴지나? 노력해봐. 좋아. 그건 자네에게 심장이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어쨌든 자네는 해야 할 일을 했어. 그건 자네가 강철의 정신을 가졌다는 뜻이지. 철은 고통을 피해, 강철은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 고통을 받아들이지. 자네는 오늘 단련되었고 이제 자네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사무라이는 용기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성은 쉬울 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특히 그때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간의 노이시입니다. 강철의 의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제8장 매일의 수행. 하지만 타나카 선생님은 영웅적인 순간들이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규율이 만드는 것입니다. 무사도의 네 번째 원칙은 의식을 통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커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는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폼에 의존했습니다. 왜 의식이 존재하는지 아나 타나카 선생님이 신중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차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형식이 본질을 만들기 때문이야. 매일 올바른 형식을 반복하면 결국 자네가 그 형식이 되는 거지. 그는 사무라이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서로 수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율은 기분에 좌우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마커스는 전에도 루틴을 시도해 보았지만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항상 어겼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기분이 내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사무라이들이 얼어붙는 겨울 아침에 항상 훈련하고 싶었을 것 같나. 그들은 그것이 길웨이기 때문에 했어. 그리고 그 길은 감정과 타협하지 않지. 타나카 선생님은 마커스를 위해 구체적인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완전한 시퀀스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타협 없음, 15분간 시각화, 완벽한 자세로 목검 100번 휘두르기, 꼬박 3분간 찬물 샤워,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아침 식사 준비하기.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이걸 100일 동안 계속할 거야. 타나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예외 없음, 타협 없음, 아프거나 여행 중이거나 피곤하거나 상관없어. 형식은 계속된다. 마커스가 유연성과 균형에 대해 따지기 시작하자 타나카 선생님은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강철을 원하나, 철을 원하나, 철은 유연해, 구부러지지, 변형돼. 강철은 단단해, 형태를 유지해. 자네는 34년을 유연하게 살았어. 그 결과가 어떤가? 잠시 괄호를 열고 이 부분을 더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는 유연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최근에 올린 시노비의 규율을 얻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역경에 처했을 때의 유연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여기서 유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미루기 위해 핑계를 대고 완벽한 루틴, 최고의 운동 시간, 완벽한 운동법, 완벽한 공부법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너무 많이 타협하느라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끝없는 순환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죠. 어떤 것에도 완벽한 순간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사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실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철의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든 해내겠다고 말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나카 선생님이 마커스에게 전하려 했던 마음가짐입니다. 첫 일주일은 심리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마커스의 마음은 즉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5시간밖에 못 잤어. 휴식이 필요해. 하루쯤은 괜찮아. 하지만 마커스는 강철을 기억했습니다. 강철은 타협하지 않는다. 발을 땅에 딛는다. 움직인다. 찬물 샤워는 며칠 동안 고문이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몸이 말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찬물 샤워의 불편함은 정확히 3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한다면 형식을 깼다는 불편함은 하루 종일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작지만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2분 전에 눈이 떠진 것입니다.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4일째, 첫 주에는 끝도 없을 것 같았던 검 휘두르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몸이 형식을 기억한 것입니다. 21일째, 그는 더 이상 매일 아침 정신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했습니다. 과정이 자동화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습관 형성을 연구해온 옥스퍼드 대학의 행동연구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규율은 쓰고 없어지는 유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강화되는 근육입니다. 자동화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듯 정신적인 거래를 없애버리면 삶의 다른 영역을 위해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사무라이들은 현대 과학이 입증하기 수세기 전에 이미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9장 시스템의 붕괴. 하지만 32일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마커스는 심한 독감에 걸려 39도의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깨어났지만 기절할 것 같은 느낌 없이는 침대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즉시 멈출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너 아파. 오늘 연습 안 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쉬어. 하지만 그때 그는 타나카 선생님이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강철의 진짜 시험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오지 않아. 시스템이 붕괴될 때 오지.
쉬울 때는 누구나 규율을 지킬 수 있어. 강철은 불가능할 때 규율을 지키는 거야. 마커스는 목검 100번 휘두르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앉아 10번을 휘둘렀습니다. 3분간 찬물 샤워는 못했지만 찬물로 세수는 했습니다. 15분 명상은 못했지만 3분은 했습니다. 형식은 조정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위험은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적응을 핑계로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틈을 한번 만들면 뇌는 틈이 허용된다는 것을 배우고 틈은 표준이 됩니다. 사무라이에게는 간단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수련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수정될 수는 있어도 제거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사도를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주의를 수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널의 최근 영상에서도 어린 시노비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판도를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아니면 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완전하게 하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걸 이해하세요. 완벽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지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때로는 덜 똑똑하지만 실행 하나는 잘하는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원칙을 적어두고 삶에 적용하세요. 하나는 언제나 0보다 큽니다. 2시간 공부할 수 없는 날에는 1시간이라도 하세요. 하지만 절대 0은 안 됩니다. 1시간 운동할 수 없는 날에는 30분이라도 하세요. 절대 0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제10장 내면의 폭풍 50일째 마커스는 다른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사업이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아있던 팀원들은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마음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극단적인 규율은 필요 없어. 이미 증명했잖아. 이제 좀 쉬어도 돼. 이것이 타나카 선생님이 성공의 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더 유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명백합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지만 성공은 당신을 속입니다. 이제 쉴 자격이 있으니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무라이는 승리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칼날을 가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지 않는 칼날은 결국 무뎌집니다. 마커스는 이 함정에 빠질 뻔했습니다. 3일 연속으로 루틴을 쉴까 고민했습니다. 아침 6시까지 자고 검술 훈련을 건너뛰고 편안한 온수 목욕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왜 시작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부러지지 않는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업이 좋아지는 것은 수련과는 무관했습니다. 수련은 결과와 독립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하간의 노이시입니다. 강철의 의지는 이기고 지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수로 존재합니다. 제11장 진실의 순간 73일째 마커스는 궁극의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관심을 보이던 투자자가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팀원이 사임했고 설상가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커스는 즉시 다른 주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루틴도 구조도 없고 지난 2달간 구축해온 통제된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즉시 뻔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수련을 계속할 수 없어. 이건 진짜 비상사태야. 가족이 먼저지.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마커스 안에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술 중인 병원 복도에서 그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모든 동작을 기억해냈습니다. 병원실 화장실에서 찬 수돗물을 3분 동안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는 생애 처음으로 타나카 선생님이 가르치려 했던 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수련이 상황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수련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라이는 전투 당일을 위해 훈련하지 않습니다. 사무라이이기 때문에 훈련합니다. 전투는 상관없습니다. 정체성은 영원합니다. 제12장 조용한 변화 100일째가
팡파르 없이 찾아왔습니다. 드라마틱한 축하도 없었습니다. 마커스는 그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수련을 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100일 전에 도장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커스는 더 이상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저 직면했습니다. 드라마도 감정적인 붕괴도 없이 오직 행동뿐이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도장에서 마지막 대화를 위해 마커스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첫 번째 100일 주기를 마쳤네. 이제 하간에 노이시가 무엇인지 이해하나? 마커스는 대답하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네. 하지만 더 깊은 것이 있어. 그는 다시 일본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카타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나 대장장이는 강철을 달구고 망치질하고 접고 다시 달구고 다시 망치질하기를 끝없이 반복하지. 왜일까? 강철을 달구고 망치질할 때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이야. 처음에 강철은 약점, 기포, 탄소, 불순물, 구조적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가열과 망치질의 주기를 거칠 때마다 약점은 제거되고 결국에는 약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지. 오직 순수한 강철, 파괴될 수 없는 것만 남는 거야. 그는 마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100일은 자네를 강하게 만든 게 아니야. 약한 것을 제거한 거지. 죽음에 대한 자네의 두려움은 매일의 직면을 통해 제거되었어. 인정에 대한 욕구는 의도적인 노출을 통해 제거되었지. 불편함을 피하려는 경향은 타협 없는 매일의 수련을 통해 제거되었어. 자네는 새로운 정신을 만든 게 아니야. 모든 약점 아래 항상 그곳에 있었던 정신을 드러낸 것뿐이지. 제13장 진정한 의미. 하간의 노이시는 자네가 아닌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야. 타나카 선생님이 계속했습니다. 자네가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해서 오직 본질만 남기는 것이지. 그리고 그 본질은 파괴될 수 없어. 사무라이는 초인이 아니었어. 불필요한 모든 것, 불필요한 두려움, 연약한 자아, 외부 상황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한 인간들이었지. 남은 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것, 즉 부러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에 부러지지 않는 정신뿐이야. 마커스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사도는 덧셈이 아니었습니다. 뺄셈이었습니다. 더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덜 약해지고 덜 연약해지고 덜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타나카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계속하는 거야. 하간에 노이시는 목적지가 아니니까 영원한 과정이지. 약점을 제거하는 일은 절대 끝나지 않아. 항상 더 많은 층이 있고 항상 더 많은 작업이 있어. 하지만 차이점은 이제 자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야. 자네는 100일 동안 어떤 것에 직면해도 계속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했어. 그 확신이 모든 것을 바꾸지. 20년 동안 회복 탄력성을 연구해온 예일대학교 임상심리학자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긍정적인 확언이나 성공을 시각화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역경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에서 옵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살아남을 때마다 뇌는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어라고 기록합니다. 충분히 반복되면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핵심 신념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결국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제가 맞나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마커스의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투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팀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괜찮았습니다. 행복하거나 안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온전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잃었지만 자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은 결코 그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강철이었지 칼도 갑옷도 승리도 아닌 그저 강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철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3주 후 그는 드라마도 불안도 없이 명확하고 신중한 행동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배운 수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각화, 훈련, 찬물, 샤워, 차. 새로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의 그였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해,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단련되었으니까. 하간에 노이 씨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됐어. 난 이제 천하무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삶은 항상 당신을 시험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요. 차이점은 이제 당신이 시험 받더라도 부러지지 않을 것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이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어떤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불 속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어떻게 부러지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답은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수천 번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남습니다. 당신은 단련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가, 네. 노이 씨는 빠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마법처럼 바꿔줄 편안한 5분짜리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에는 파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약한 부분의 파괴, 모든 편안한 핑계의 파괴, 당신을 작게 만드는 모든 정신적 타협의 파괴 말입니다. 과정은 잔혹합니다. 온몸의 뼈가 자고 싶어 할 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평생 피했던 두려움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편리하지 않을 때도 옳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강철이 될 것이고 강철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사무라이들은 혼돈과 불확실성,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력뿐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이해했기에 수세기 동안 이 과정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지, 사람들이 실망시킬지, 삶이 당신을 쓰러뜨릴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지, 계속 나아갈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사도입니다. 이것이 하간의 노이시입니다. 이것이 강철의 의지와 불굴의 정신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더 적은 약점입니다. 그리고 약점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 속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건 쉬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되 절대 멈추지 마세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